안녕하세요. 미국 생활과 직업의 전반적인 노하우를 전하는 조아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유학생 시절부터 참 애용했던 브랜드인데요, 유홀이라는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유홀은 벤이나 트럭 같은 상업용 자동차를 보유를 하면서 이것들을 대여를 해주는 그런 브랜드고요. 유학생 때는 이제 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트럭이나 벤을 빌려서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굉장히 좋은 노하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약하는 과정부터 모든 과정을 좀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상자는 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드디어 아마존 FBA에 입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호를 빌릴 예정이고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Stay tuned.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이제 픽업을 하시려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도시 이름만 간단히 입력을 하시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제 하단 부분에 날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드랍오프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거기서 반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또 도시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우편 번호를 기입을 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보시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옵션을 달리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본인이 4시간을 빌리시든 24시간을 빌리시든 그 24시간 이내에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플러스 있죠? 작게 써놨는데 마일당 차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6월을 빌리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동하실 동선들에 대해서는 미리 잘 계획을 하셔서 렌트를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 이번에 지금 벤을 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제 가까운 지역 기준으로 쭉 추천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주소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딘지 좀 감이 잘 안 잡히시면 요 우측 부분에 Show and Hide Map이라는 부분인데 요걸 누르시면요, 이 지도를 기반으로 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를 보시면 그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하단에 내려가셔서 본인이 이제 픽업을 하시려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8시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적힌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제 예약 자체가 완전히 개런티가 된 거고, 만약에 이제 6월 측에서 차량이 준비가 잘 안 됐다면 저한테 이제 50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차량은 100% 준비가 될 거다, 이런 거를 좀 우회적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이제 모바일 픽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고 체크인을 하게 되면 가셔서 그냥 모바일로 그 내용을 보여주시게 되면 바로 키를 픽업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카운터 픽업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오시게 되면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데미지 프로텍션이라 그래서 차가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미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보험에 가입할 거냐 물어보는데, 운전에 자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 안 하셔도 괜찮고요. 보통 이렇게 큰 문제는 발생은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큰 차량을 운전해 본 경험이 없으시거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25불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보호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퍼니처 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0인데 여기는 1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0으로 안 바꿔놓고 그냥 쭉 진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결제를 해버리시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꼼꼼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하실 경우에는 여기 노땡스 누르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되, 나머지 부분들이 정확히 내가 불필요한 게 추가된 게 없는지를 2중 3중으로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로 이제 유호를 빌리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는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이사와 관련된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추가가 돼 있으니까요. 이게 주황색 버튼이라 컨티뉴 하려면 이거 눌러야겠네, 이렇게 무심하게 누르지 마시고 꼼꼼히 보신 다음에 필요가 없으시면 그냥 노땡스 누르시고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인력을 빌리는 경우예요. 다만 다른 뭐 크레이글리스트라거나 혹은 로컬에서 이제 구하는 것보다 비용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300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보통 뭐 150불에 나오기도 하는데 비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최종 화면으로 왔습니다. 총체적인 서머리가 나와요. 처음에 이제 시간당 관련된 그런 비용, 뭐 어쨌든 이건 플랫 비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일리지 이 부분 잘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평일 같은 경우는 저는 저렴할 때는 99센트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 끼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수요가 많을 때 이게 유동성 있게 좀 바뀌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좀 잘 확인하시면은 좀 경제적으로 세이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줄드 픽업이라는 부분 2중 3중으로 잘 확인을 해보세요. 날짜나 시간 그리고 몇 시간을 빌리는 걸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빌리게 되어 있는지 수정을 할 게 있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에딧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추가가 된 게 없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제 운행을 하시면은 그 운행에 발생되는 그 마일리지당 비용만 잘 계산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잘 예약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누르시면 본인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옵션 같은 거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예약을 진행을 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이메일이 하나가 왔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좀 간소화해 놓은 겁니다. 그 보통은 카운터 픽업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 현장에 가서 본인 면허증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체크인을 완료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면허증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허증 사진 앞뒷면을 촬영을 해서 이 시스템에 체크인을 완료를 해 놓으면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그냥 키만 전달을 하면 바로 그 렌트를 하는 절차가 끝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차량은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키만 받아서 바로 차를 픽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실제로 보시고 또 차량도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 상에도 문제 있는 데가 없는지 살펴보신 다음에요. 만약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게끔 찍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안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제 타셨으면 시동 거시고 그 연료는 얼마나 있는지 그 마일리지는 몇 마일이었는지 이런 내용도 꼭 철저히 기록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네, 여러분 제가 반납하는 것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주유소와 함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주유를 하고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주유기 옆에 차를 대니까 그냥 내려서 주유만 하면 반납이 완료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반납이 되는 바람에 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메일로 받은 이 영수증을 가지고 내용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영수증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차량 종류가 맞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차 시동 거시고 이제 마일리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마일리지가 얼마였는지 반납했을 때 이것도 반납하기 전에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해 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일당 이제 추가 금액이 붙기 때문에 최종 사용한 마일리지를 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추가된 금액 확인해서 세금 포함해서 최종 금액이 맞는지 이 부분 비교해 보시면 되고 이쪽 보시면 이제 반납할 때 연료가 어느 정도인지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실제로 반납을 했는데 풀로 채워서 반납을 했는데 한 반 조금 넘게 차 있는 걸로 표기가 돼서 저한테 엄청나게 연료비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고객센터 전화해서 이제 무마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마지막에 사진이나 영상 남기기를 다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힘든 영상 편집하는데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빠염.